예, 25년도 경찰 2차 시험 지난주였죠. 25년도 8월 30일 날 시행했던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자체가 우리 그 2차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어려웠었고요. 굳이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1차 시험하고 유사합니다. 1차 시험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제 정형화됐던 게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최신 판례 출제 경향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판례들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공부했으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만 어려웠었고요. 1번 문제는 뭐 헌정사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받으신 해설지는 이렇게 해설지 보시고 이렇게 뭐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해설지 옆에 놓고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역대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20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상 틀리라고 낸 문제였었고요. 난이도 조절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1948년도 재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하였다. 1번 문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1948년도 재헌헌법 제84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맞고요. 2번이요. 1962년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해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차 개정헌법 제111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3번 문제는 일단 틀렸습니다. 1980년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농지 소작 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농지 소작 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 이 부분 틀렸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바꾸셔야 맞고요. 자,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뭐 후단은 맞는데 비교하시면 이제 CF 해놓으시고요. 현행헌법 87년도 헌법에서는 헌법에서는 당연히 소작제도는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해설 내용은 이제 우리 그 해설지 나간 거 그 부분 한번 참조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3번 질문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지 소작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면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바꾸셔야 일단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이요. 4번은 헌법 제122조에 관한 이야기죠. 현행헌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요.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기의 자유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늘 수업 때 강조했던 거죠. 맨 끝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 법률적 의무 아니다라고 했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뭐 무난히 맞죠? 2번이요.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천명하긴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줄 조국이 없는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요. 3번 우리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파란색 합헌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자, 그럼 볼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라고 한다면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자, 외국인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량적인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조항, 여기까지 합헌이죠. 파란색.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정하고 있는 건데 합헌으로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번도 맞고요. 4번 틀렸죠. 자, 4번 보면 자, 헌법 전문 4번도 이제 그 합헌 결정 내린 거죠. 그래서 4번 파란색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헌법적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여기까지 합헌인 것이고요. 파란색 국가 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서 헌법 위반된다. 틀렸습니다. 그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불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맨 끝에 가면 입법 의무 불이행, 입법 의무도 없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 제정을 입법 의무 자체가 아예 없고요. 입법 의무 없음으로 인해서 법률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도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서 헌법 위반된다. 이 부분 뭐 당연히 틀린 이야기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헌법 이제 2개 틀린 학생들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예, 그날 이제 뭐 문자 오고 이러면 헌법 이제 하나 틀린 학생이 있어요. 하나 틀린 학생 같은 경우는 1번을 어떻게 찍어서 맞췄습니다. 1번을 어떻게 찍어서 맞추고 이제 다른 거에서 하나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틀린 학생들 2개 틀린 학생 보면 1번하고 2번 틀렸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원래 이제 헌법 우리 이런 얘기 있었죠. 이제 시험 볼 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헌법을 먼저 풀거든요. 근데 첫 장은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약간 이제 경험이 많고 이런 학생들은 보통 보면 2번째 장부터 푸는 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문제 풀다가 적응이 되면 첫 장에 가서 첫 장을 풉니다. 그래서 보통 첫 장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처음에 시험 시작하자마자 긴장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2개 틀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이제 제가 딱 같은 케이스였는데 보면 1번하고 2번 그냥 스트레이트로 틀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계속 좌절하면서 1번하고 2번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뭐 뒷장부터 풀든 뭐 앞장부터 풀든 예, 어쨌든 뭐 예, 아무튼 수고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또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3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재외선거인은 대의견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맞죠? 재외선거인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국민을 말하는 거죠. 자, 국민으로서 대의견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맞습니다. 승인이 맞는 거고요. 예.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재외선거인의 다른 표현이 재외국민인 거죠. 예, 이것도 우리 뭐 기본서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고요. 2번이요. 영유아보호법상 보육용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처우하면 되는 것이지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달리 취급할 이유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요. 3번입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3번 지문도 뭐 무난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4번 지문이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지문 아닙니다. 이건 처음 나온 지문인데요. 4번이 틀렸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 의무 수준을 초과해서 제공할 수 있다.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재외국민 보호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할 때는 어때요? 돈도 많이 들겠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뭐 자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초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과 이제 동일한 대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 자, 이 부분 이제 틀린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질성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기본권 질성이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물론 참정권이라든가 평등권에 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뿐이지 외국인의 기본권 질성 인정해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에 조력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자, 이런 것들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맞는 이야기죠. 자, 위 기본권들에 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질성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뭐 기본서에서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예. 국가 인권의 공정한 조사받을 권리. 이거 법률상 권리라고 봤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국가 인권회가 없죠. 헌법에 없기 때문에 국가 인권의 공정한 조사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틀렸고요. 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라고 해야 맞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 이 부분 틀린 거죠.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2번은 여태까지 봤던 지문에 대해서 기출일 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보면 자,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회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할 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권 영역이고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권 권리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권 더하기 자유권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근로의 권리는요. 후자. 일할 환경이죠. 자유권적 성격인데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을 성격도 함께 갖고 있어. 이게 틀렸죠. 후자니까 자유권적 기본을 성격도 갖고 있어 라고 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후단 다 틀렸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틀린 거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자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사회권에 관한 성격인 거잖아요. 앞뒤 문장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틀린 거고요. 자,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뭐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또 뒷부분은 맞습니다. 외국인한테도 이런 정도는 인정하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기본 질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 지문, 예, 그래서 이거 함정이 많은 지문인데 문장 후단은 다 맞아요. 외국인한테 인정되는 기본권 맞는데 중간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뭐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 틀린 거고요. 앞에도 그 앞에도 보면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라고 해야 맞고요.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 사회 경제적 정책 요구, 이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이요. 3번 지문은 평등권이 헌법 제11조에 관한 이야기죠.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중국적 동포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적 동포들 사이에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 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기본 질서를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판례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이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출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조항이죠. 그래서 이 조항은 자, 행정의 편의성과 해결성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여기까지 맞고요.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에서 여기도 맞는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선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해요. 이게 틀렸죠. 입법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의 규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수까지는 인정했지만 세 번째 침해 최소성 그리고 법의 규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면요. 출제 방식을 보면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 2번 지금 보면 문장 중간에서 틀린 걸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장 중간에서 틀린 겁니다. 목수까지는 인정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 중간에서 틀린 걸로 이제 구성하는 형식으로 지문을 많이 만듭니다. 4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중간에 혹시 틀린 게 있는지 거기까지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따로 외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여성 판사님 사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목적의 정당성, 뭐 후방 착석 요구 행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판례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혼인빙자 간음죄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됐었죠. 그래서 4번 지문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4번 지문 틀렸습니다. 뭐 중간에 뭐 우리 하긴 뭐 시험 볼 때 많이 긴장하니까 평상시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4번 지문 틀린 지문. 그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평등 원칙에 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또 문제가 크게 나오죠. 그래서 판례 중심으로 크게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테마별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5번 보면 평등 원칙에 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번은 이제 예전에 안 나왔던 판례인 거죠. 자 1번 보면 1번 파란색 합헌이죠.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피해자 보호 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합헌인데 자 합헌이고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해서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접근 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다.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평등원칙 위반은 없고요. 그래서 맨 끝에 위반된다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던 판례인 거죠. 예전에 우리 기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위헌인데 맞는 지문이죠. 자 빨간색 위헌이니까 빨간색 체크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산업재해 보상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는 부분. 자 지금 이제 국제 결혼 커플이었었죠. 그래서 그 남성은 한국인이었었고 이제 여성이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있다가 남성이 이제 건설 근로자였었죠.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여성 유족이 이른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이 원래 사망으로 인해서 연금이 나갈 텐데 연금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었어요. 이 법률 조항 위헌 결정 내린 거죠.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에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다.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맞고요. 3번입니다. 3번도 우리 뭐 많이 봤던 판례죠. 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를 위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다. 맞고요.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이러한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파란색 가로 한번 칠까요?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합장 대상을 제외하는 것. 여기까지 파란색 합헌이죠. 예, 그래서 전 남편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국립묘지 안장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재가를 하지 않고 따로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사시다가 만약에 사망했다 이러면 남편 옆에 바로 이제 합장의 형식으로 이제 같이 묻게 되는 거죠. 묻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재가를 했다, 재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합장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인 겁니다. 자, 이 제외한 것 자체가 합헌이고요.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재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합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합헌인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이요. 4번도 합헌이죠. 파란색.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법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49조 3 제2항 법문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률 조항인 거죠.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고 합헌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맨 끝에 위반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자,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다라고 우리 많이 배웠었죠. 자, 1번부터 보면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일단 합헌입니다. 합헌입니다. 자백간주 파란색.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 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입니다. 딱 보면 그 민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법 조항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러이런 거 빼고라고 해서 뭐 특정한 그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조항인데 절차법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절차법 조항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이제 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어떤 법률 조항에서 뭐 구성 요건 해당성만을 표시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법적 효과를 이제 배제하고 있다거나 또는 굉장히 그 법률 조항 자체가 생겨먹은 게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지간하면 다 절차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것 자체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거죠. 완전한 절차법 조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절차법 조항은 그 자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합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절차법 조항 합헌인 것이고요. 신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죠. 체계 정당성 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틀렸고요. 자, 2번이요.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맞죠? 법률적 요청은 아니다. 헌법적 요청이다. 우리 열심히 배웠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로부터 파생된다. 맞는 얘기죠? 도출된다. 2번도 맞고요. 3번 합헌입니다. 파란색.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남옥의 향 정신적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입니다. 여기까지 합헌이고요. 현재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이요. 체계 정당성 위반은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 정당성을 위반한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인정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 파란색 합헌이죠. 정치자금의 그런데 틀린 지문이네요. 예, 1번 7번에 1번 틀렸는데요. 파란색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자, 밑줄 허위 기재하나 밑줄 하시고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거. 자, 허위 기재, 허위 보고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정당의 회계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이죠.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 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무기대 등의 원칙 내지 탄핵주의, 형사사법절도의 이념을 부담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 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헌법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허위 기재하거나 허위 보고했을 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 조항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은 보면 우리 아주 뭐 지나치게 많이 했었죠. 행정청에 가서 인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 이런 거 붙으면 첨부 이런 것까지 붙으면 어지간하면 다 합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절차법 조항이니까. 자, 볼게요. 2번입니다.
파란색,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 가액 및 납세 표준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에 한번 동그라미 할까요? 파란색,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이 법률 조항의 키워드가 신고하라는 내용이죠. 행정청에 가서 인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하면 첨부 붙으면 이런 것들 제 절차법 조항, 어지간하면 다 합헌, 이런 것들 합헌입니다. 당연히 절차법 조항이에요. 자, 그래서 합헌이고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들 조항으로 인해서 헌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의 진술 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이제 과거에 또 기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한도 없고 침해도 없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이거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한도 없고 침해도 없어서 합헌입니다. 자, 3번이요. 3번도 이거 기출 지문이죠. 기출 지문이어서 제한도 없고 침해도 없어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인데 뭐 당연히 우리 교과서에 당연히 실려 있는 판례입니다. 대체 유료에는 적법하게 제조해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석유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 유료를 제조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다. 맞고요. 신고 의무 이행 시 진행되는 과세 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로 위한 자료의 수집 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 여기 파란색 한번 저기 가로 한번 칠까요?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과세 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7조 1항 여기도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률 조항의 키워드가 신고잖아요. 절차법이죠. 합헌이네. 이제 신고 1항은 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진술거부권 제한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제한도 없고 침해도 없어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3번 맞고요. 4번이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에 있어서 진술이라고 하는 거 말로 하는 거죠. 자,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 책임에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자기 형사 사건이다. 이게 또 키워드였었죠.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판례 가운데 진술 거부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제도 있죠. 그 진술거부권 침해했었죠. 그래서 그 판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판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헌법 제21조 기본권에 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결사의 자유도 보면요. 판례가 드물어요. 결사의 자유 위헌 결정 나온 거 2개밖에 없어요. 약사법 사건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뭐 지역농협 이사 선거 사건 있었죠. 그래서 2가지 약사법 사건하고 지역농협 이사 선거 사건의 경우에 이제 그 위헌 결정 나온 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위헌 결정 나온 게 없습니다. 1번 보면 1번 틀렸죠. 파란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 단체를 설립해서 이를 위탁한다면 이번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의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합헌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50조 제1항 제9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 과잉금 정책에 반해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그 운수협회 가입 강제 조항이죠. 합헌인데 안마사협회하고 변리사협회 가입 강제 조항도 합헌입니다. 안마사협회, 변리사협회, 그다음에 운수협회 가입 강제 조항은 합헌이에요. 자, 그래서 맨 끝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침해한다. 틀렸고요. 2번입니다. 빨간색 위헌입니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이것도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그랬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죠. 이제 위헌 요소가.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일단 빨간색 위헌,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에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 자,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 방법을 금하고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위헌입니다. 돈이 안 되는 훌륭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조항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과잉금 정책에 반해서 동그라미 1번 결사의 자유도 침해하고 동그라미 2번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금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 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2번은 위헌이에요. 지문은 맞고요. 3번이요. 결사의 자유 21조 말하는 거죠. 단체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맞고요.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봤었습니다.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 볼게요. 4번도 뭐 아주 그 고전적인 판례죠. 4번도 합헌입니다. 자,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
자,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자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자, 이제 그 서로 이 단체가 성격이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 이 두 개 단체에 다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자 했으나 두 가지 단체 중에 하나만 가입하라라고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이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의 마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중복 가입자의 이해상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예,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두 단체 가운데 하나만 가입하라라고 제한시킨 조항인 거죠. 합헌에서 4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3조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인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돼요. 덩어리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재산권에 관한 설명 10번도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재판청구권 27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크게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내용 1번부터 볼게요. 판례. 자, 파란색 합헌이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이 청구권을 면책 제외 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자, 보면 일단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다. 지금 제 채무자 면책 조항, 이러이러한 거를 포함시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채무자 파산에 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자,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 조항 성격이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합헌이고요. 제 625조 제2항은 개인일상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고 있다. 과잉금 원칙을 위반해서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예, 1번은 맞고요. 2번이요. 자, 2번 판례도 이번 판례 이게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그 퇴직 연금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급 정지, 원래 이제 연금에 관해서 국가가 지급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합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부 지급 정지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위헌이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공부 그렇게 했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속환송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연금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그다음에 빨간색 가로 한번 칠까요?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전부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요. 전급을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군연금법 조항. 자,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 퇴직 다른 소위 말해서 군인으로서 퇴직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앞에 거를 이제 퇴역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앞에 거를 이제 무조건 전부를 지급정지 시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하겠죠. 그래서 전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자, 이 조항 중에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 위헌인데 과잉금 원칙에 반해서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지급 정지 부분 위헌입니다. 3번이요. 3번 지금 파란색 합헌이죠. 자, 볼게요. 일단 절차법적 성격이 아주 농후하죠. 파란색.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라고 하는 건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말하는 거죠. 팔아버리는 겁니다.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조항. 자, 무슨 소득세법. 굉장히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인 거죠. 딱 읽어보면 일단 머리 아픈 내용이다. 뭐 5%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절차법이에요.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 예. 절차법 성질 어지간하면 합헌이다. 절차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법률 조항은 사실상 어지간하면 합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114조 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 피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서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 원칙을 위반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예, 3번 지금 맞습니다. 4번이요. 4번도 어때요? 납세 의무자 뭐 세금 나왔는데 지방세법 나왔습니다.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이겠죠. 그럼 합헌이겠죠. 자, 파란색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산세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 기본법 조항 합헌입니다. 지금 이제 세금에 관한 부분인 거죠. 예,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합헌입니다. 자, 이 조항은 납세 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해서 신고 납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 의무 확정을 위해서 투입될 과세 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 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잉금 원칙 위반해서 자,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죠. 그래서 9번에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재판 청구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예.
자, 볼게요. 1번 당연히 합헌이죠. 예, 절차법 내용입니다. 파란색. 행정소송에 관해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262조 제1항 법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여기까지 파란색 합헌입니다. 자, 행정소송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법의 일정한 부분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절차법 조항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재판청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합헌이죠. 그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합헌.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에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토지를 이제 국가가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갔는데 금액이 작아요. 자, 이런 경우에 금액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해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 행정처로부터 이제 재결서라고 하는 걸 이제 통지를 받게 되는 거죠. 금액은 이 정도가 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결서를 받은 다음에 이 신청을 합니다. 60일 내에 행정소송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죠. 완전한 절차법인 거죠. 60일이면 재판 준비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합헌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차에 관해서 주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3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위헌이죠. 자, 그런데 3일 넘어가면 어지간하면 또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60일이면 2달이면 재판 준비에 충분합니다. 합헌이고요. 자, 문장 중간부터 볼게요.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이 이 신청을 거쳤을 때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이라고 하는 건 행정청의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지보상 심의회라든가 이런 그 행정청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고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합헌이고요.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재판청구 침해하지 않는다. 60일이면 재판 준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재판청구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신주,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발행상,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제소 기간을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 조항. 자, 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 여기까지 파란색 가로치고요. 자, 그래서 주식을 회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제 발행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이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예, 절차법 조항인 거죠. 합헌인 겁니다. 신주 발행에 관련된 법률 관계 주소권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맞고요.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이탈해서 재판청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판례 틀렸는데요. 위헌결정 나온 거죠. 너무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별건으로 공소 제기 후 확정돼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법원에 열람 증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 일단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사님이 저쪽에 변호인 측에 보여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 열람 증사 허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별건입니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자, 해당 서류의 열람 증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위헌입니다. 법원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 보여줘라라고 해서 열람 증사를 허용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에 동그라미 1번 하셔서 옆에 신속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변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거기 예, 그래서 거기 침해하는데 거기 3번 거기 2번 판례 60일짜리 그다음에 3번 판례 6월 달 부분 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었죠.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앞에 한번 본 건데 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 제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즉시항고 제기간 3일로 제한하는 부분 이거는 위헌이에요. 짧아서 형사소송법 즉시항고 제기간 3일로 한정하는 부분 위헌이고요. 인신보호법도 있었죠. 인신보호법에서 즉시항고 제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위헌입니다. 인신보호법. 그 다음에 군사법원법도 있었어요. 군사법원법에서 비용보상 청구가 등장했는데 이 군사법원법에서 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군사법원법에서 비용보상 청구권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위헌이고요. 나머지 뭐 청구 기간 나오면 이거 3개 빼고 나머지는 합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빨간색 위헌입니다. 이건 뭐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자, 1번 빨간색이요.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을 친생으로 추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 위헌이죠. 예, 그래서 전 남편 너무너무 지긋해가지고 이혼한 다음에 새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 낳았습니다. 300일이면 10달인데 두 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 낳았더니 그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자녀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여성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요. 혼인과 가족생활 두 번째 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판례죠. 위헌입니다. 자, 조항 먼저 보면요. 이 민법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주의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모가 가정생활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과 동그라미 1번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죠. 거기 아니한다. 예, 이게 틀린 거고요. 예. 자, 그래서 합리성이 없습니다. 문장 중간에도 합리성 인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합리성 인정되지 않고요. 인격권도 침해하고 혼인가족생활 30조 제1항도 침해합니다.
위헌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파란색 합헌.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은 1991년도 1월 1일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를 소멸하도록 한 민법 조항 합헌이었었죠. 예. 자, 이제 이것도 뭐 이거 안 써도 다 이거 한번 그냥 써볼까요? 예. 감남이가 있습니다. 감남이가 있고요. A라고 하는 자녀, 직계 비속하고 이렇게 둘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인 거죠. 이게 둘이만 살고 있는데 감남이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을려를 데려왔습니다. 을려 입장에서는 그냥 감남이가 좋아서 결혼했더니 집에 와서 딱 봤더니 A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과거의 민법 조항은 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감남이를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봤더니 이제 자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과거의 민법 조항에 따르면 을려, 너는 지금 이 집에 시집을 왔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아들이 있으니까 요 둘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계모 관계, 이쪽은 계모, 그다음에 이쪽은 계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봤어요. 예, 글씨가 매일분명이지. 여기서 계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문제는 계모하고 계자 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상속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을려는 단순히 갑이 좋아서 결혼했을 뿐인데 왔더니 아이가 있었고 계모 계자 관계가 법에서 강제적으로 이른바 법정 혈족 관계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법정 혈족 관계, 법에서 정한 혈족 관계가 법정 혈족인데 법정 혈족 관계가 성립하면 을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됐을 때 을려의 재산이 갑과 A한테 이렇게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을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정 혈족 관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상속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강제적으로 이른바 법적 혈족 관계가 성립해서 결국은 을려의 재산이 A한테까지 상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상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그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을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법정 혈족 관계가 성립되고 결국 을려가 사망했을 때 상속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계모 계자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청산하는 이제 새로운 민법이 생겨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민법 조항 이제 전에 생겼던 이제 계모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를 소멸하도록 한 민법 조항 요거 자체가 합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례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맞고요.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30조 제1항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성립됐던 계모자 계자 관계를 소급 소멸하도록 한 민법 조항 합헌인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30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입니다. 우리 30조 제1항 배우면서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30조 제1항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건 하나의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제도 보장이면서 동시에 헌법이 기본 원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또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30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과 관계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3번 지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4번이요. 4번은 너무 이제 유명했던 거죠. 우리 교재 뭐 당연히 나와 있는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판례 빨간색 체크 한번 해볼까요? 종부세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이죠. 이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 원칙에 반해서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 원년인 사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 지문 맞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 헌법 제10조 후문에 관한 이야기죠. 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유명한 탤런트의 아버지 사건인 거죠. 예, 회장님 사건인데요. 그 소위 말해서 자일의 공화국 대사관 사건입니다. 자일의 공화국 대사관 사건인데요. 자, 1번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 집행의 신청에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청구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명적인 입법 위임이 인정되며 이러한 입법 위임 없고요. 예, 입법 위임은 없습니다. 자, 입법 위임도 없고 입법 위임도 없어요.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 발생한다. 완전히 깨끗하게 틀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일의 공화국 사건입니다. 예, 유명한 탤런트의 아버지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선의 보호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심사하여 하지만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입법 부작이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 범위에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거기 끝에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 이 말은 이 경우에만 이른바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합니다. 입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인정한 거, 그러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인정한 게 그 탄소중립법, 그 지난번 우리 기출 나왔었죠. 그래서 경찰 1차 시험에 나왔었던 그 탄소중립법 사건, 뭐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말하고 있는 확성기 장치 사용 규제 사건.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규정하면서도 몇 데시벨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빠져놓고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사항이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탄소중립법 사건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확성기 사용 장치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번 질문 맨 끝에 이거 틀린 거죠. 그다음에 3번이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란 사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재산은 빠져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틀린 거죠. 4번입니다. 4번은 합헌인데 맞는 지문이죠. 파란색. 구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에서 동물 장미업 등록에 관한 장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합헌인데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의 보호를 하기 위한 입법자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거 우리 경찰 1차 시험에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권, 이른바 사회권에 관한 내용인 거죠. 자, 사회권에 관한 특정한 법률이 있을 때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때 어떻게 따졌습니까?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에서 이른바 동물 장묘 등록에 관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적 제한 사유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동물 장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역적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쪽 우리나라 끝에서 동물 장미업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동물 장미업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지역적 제한 사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정한 법률, 지금 여기 보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지역적 제한 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과 유사한 다른 법률에서는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권, 사회권에 관한 법률은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 가지고 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률 조항에는 지역적 제한 사유가 없지만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 지금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지역적 제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헌이다라고 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총괄한 수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회권 관련 법률은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아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 제12조 사항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보겠습니다. 1번 위헌이죠. 자, 청구인이 빨간색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보통 일반인이라고 접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자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자, 그러면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직원이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게 한 것 위헌입니다. 일반인 접견도 아니고 변호인 접견할 때 대화 내용 녹음 기록하면 전부 위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헌법 제12조 사항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이 위반된다. 맞는 이야기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후방 착석 요구행위 나왔는데 자, 이거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걸로 더 유명합니다. 목수 피법, 전부 X 다 전부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이었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틀렸는데요. 검찰 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위헌이죠. 위헌이고요. 목수 피법 충족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이제 결정 내렸습니다. 자, 이 행위와 관련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아니하므로 후방 척속 요구행위 일단 밑줄을 건너고 위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변호인과의 접견은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주어가
자유로운 접견입니다. 변호인과 대화할 때 이른바 접견 자체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절대적 기본권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해야 변호인의 변호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변호인 선임권 자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자유로운 접견권이죠. 일반 접견은 제한이 가능하지만 자유로운 접견, 이른바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접견은 절대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앙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법률로 제한하겠어요. 그래서 이른바 신앙의 자유, 자 이런 것도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절대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서도 있었죠.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양심 결정, 양심 실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양심 형성의 자유하고 양심 결정의 자유, 형성과 결정은 속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이건 법률로도 제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하고 양심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라고 봅니다. 정리해 보면 변호인 선임권, 자유로운 접견권, 신앙의 자유, 양심 형성과 양심 결정의 자유 이 두 가지는 또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직 문제 다 안 봤나요? 문장 중간부터 볼까요? 다 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맞고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다. 맞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이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절대적 기본권이다. 맞는 이야기죠? 3번 맞습니다. 4번이요. 자, 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국선 변호인이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자, 공휴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었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공휴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건 합헌인데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4번 지분도 맞는 거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14번 인간의 주는 것 같이 헌법 제10조에 관한 이야기죠. 옳은 것을 찾아라. 기억 보겠습니다. 빨간색 일단 기억은 위헌이죠. 교정시설의 2인당 수용 면적 여기까지 가로치시면 당연히 위헌입니다. 면적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옆으로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자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 수용자 인간의 주는 가치를 침해한다. 맞죠? 과밀 수용 사건이다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아주 뭐 지나치게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1번 기억 지금 맞아요. 그다음에 2번 지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초상권이죠. 그다음에 빨간색 가로 한번 치면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에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자,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소면서 그 사건 그 기자한테 촬영하라라고 해서 사진 촬영을 허용한 행위인데요. 인격권 침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제한도 하고 침해도 합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목수 피법 요건 다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틀렸는데요.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게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요. 빨간색 가로 한번 칠까요?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의료법으로 인해서 태아의 부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거기 침해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판례 원문은 그래서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봤었습니다. 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인격권의 한 내용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침해해서 위헌 결정 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리을 볼게요. 배아 생성자 나왔습니다. 배아 생성자는 산모입니다. 산모. 자, 그래서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서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에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맞고요. 자, 이러한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서 헌법상 권리라고 할 것이다. 맨 끝에 헌법상 권리 이게 키워드죠? 맞습니다. 배아 생성자의 권리, 헌법상 기본권 권리 맞습니다. 리을 지문도 맞아요. 디귿만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이요.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의 기본권입니다. 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 항상 크게 나와요. 예, 덩어리로 나옵니다. 자, 1번이요. 신앙의 자유. 우리 앞에 봤었죠.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일단 파란색 합헌인데요.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다. 맞고요. 자, 법률서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맞죠? 네, 절대적 기본권이니까.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 이건 외부로 표현하는 거니까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상대적 자유라는 거죠. 자,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주의 공공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대적 기본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에 2번 볼게요. 2번은 합헌이죠. 그 서울 모 지역에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 저기 서울 근교. 가평이죠. 그래서 저기 그 파란색 합헌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양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 신고 나왔었죠. 행정청에 가서 신고하는 거죠. 행정청에 가서 인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 나오면 일단은 절차법이니까 합헌. 자, 그런데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인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가 않다. 과잉금 정책에 반해서 기본권 침해한다. 침해하는 거 없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행정청에 가서 신고하고 양로원 개설하라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양로원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양로원 개설하면 형사처벌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종교의 자유 제한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제한은 있다. 하지만 침해가 없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었었죠. 맨 끝에 기본권 침해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3번이요. 3번 파란색 합헌이죠. 자, 지금 여기 3번 보면 합헌인데 지금 이제 구치소장, 교도소장이 뭐 일체의 어떤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는 준다는 겁니다.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뭐 4주에 한 번씩만 기회 주겠다라고 정한 부분이죠. 합헌 결정 내린 건데 파란색입니다. 15번에 3번 지문. 피청구인 A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비종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하게 한 행위. 여기까지 합헌이죠. 해당 구치소의 종교 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다. 종교 행사는 종교 수용자, 미결 수용자, 선별 수용동별로 진행되고 미결 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 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분리해서 참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거 전에 기출입니다. 우리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죠. 4번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당 4번은 이제 성당 판례인데 자 4번 볼게요. 4번도 맞습니다. 자 파란색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해서 종교 집회장 내 납골시설 설치를 운영하는 것은 종교 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맞고요. 그런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게 합헌인 거죠. 종교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된다. 맞습니다. 종교 행사 자유 제한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인 거죠. 그래서 제한까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 4번 지금 맞아요. 우리 기출 지문이고요. 16번이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은 파란색 합헌이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0손가락 짐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의한 별지 30호 서식 중 10손가락 짐을 찍도록 한 부분 여기까지 합헌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 규정에 근거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손가락의 짐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합헌이죠. 파란색.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 조항인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코로나 사건 법률이었었죠. 합헌입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 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다. 과잉금 정책에 반해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3번 문제 틀렸는데요. 3번 파란색 합헌입니다. 3번은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바람난 아들 사건이다 라고 했었고요. 4번은 폭력 남편 사건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람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가정이 있는 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하고요. 그러니까 바람난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의 배우자하고요. 그 아들의 부모님은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았는지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합헌 결정이다라고 했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정보 주체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 정보 주체의 위임이 없어도 정보 주체의 가족관계 상세히 증명서에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이죠. 맨 끝에 가겠습니다. 자, 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해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침해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난 아들 사건 합헌이었었죠. 목수피법 다 충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맞는 이야기죠. 4번은 폭력 남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이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여성을 계속 폭행을 합니다. 여성이 살 수가 없어서 아이랑 같이 사는 걸로 하고 이제 여성이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현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남편은 전 이제 배우자, X 배우자가 되겠죠. X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주소지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서 다시 남편이 전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여성을 찾아가서 재차 폭행한다는 거죠. 이른바 법률 조항을 바보같이 만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적 입법 부작위 사안이었다라고 했었고요. 예, 위헌 결정했던 사건인 거죠. 여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4번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가족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족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보가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판시였었죠. 자, 4번 질문 맞고요.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면 요거 이제 또 많이 틀렸던데, 자, 볼게요.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기본권에 관한 설명인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틀렸는데 합헌입니다. 파란색.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 자, 볼게요. 질병 치료, 식품 자체하고 그 약품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효능이 있다,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체를 금하고 있다. 당연히 이건 합헌인 것이고요. 자,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도 불분명하죠.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금지되는 표시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알 수 있다라고 봤고요. 명예훼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명예훼손 위반도 없고 직업의 자유 침해도 없습니다.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이요. 니은은 합헌이죠. 파란색.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인 거죠. 자, 그래서 안경사는 단체가 뭉쳐서 법인으로 안경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었었죠. 합헌 결정 내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합헌이고요. 약사나 의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형태로서 안경은 개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 합헌이었었고요. 문장 중간입니다. 과잉금 원칙에 반하지 아니해서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예, 니은도 맞죠? 그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합헌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합헌이죠. 자, 우리 이제 판례 보다 보면 일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군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변호사, 변리사, 그다음에 금융기관 종사자들, 학교 선생님들 다 도덕성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뭐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유예 기간을 설정한 법률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면 합헌이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 보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지금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말소하겠다. 필요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조항 자체 합헌 결정 내렸었고요. 명예훼손 위반돼서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예, 디귿 맞습니다. 리을 볼게요. 리을은 빨간색 위원인데 농협축협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 조항 위헌이죠. 예, 과잉금 전칙에 반해서 조합장이 청구인데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아요. 자,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농협축협조합장은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담임권 침해는 아닙니다.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는데 유사한 판례 우리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었죠. 그 지자체장 판례에서 지자체장이 구금되지 않았는데 부단체장이 나와서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 공무담임권 침해에서 위헌이었었잖아요. 그 판례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구금돼 있지 않은데 부단체장이 나와서 권한 대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결정 내린 사건이잖아요. 그랑 유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직업성의 자유를 그냥 침해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미음 볼게요. 미음은 뭐 우리 많이 했었죠. 모의고사도 했었고. 자, 미음 틀렸는데 합헌입니다. 파란색.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합헌이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이 사람은 아동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자가 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자격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합헌이고요. 행정청에게 자격 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 정칙에 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후단 다 틀렸습니다. 과잉금 정칙에 반하는 것도 없고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이 틀린 거네요.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기본권인 거죠.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1번은 틀렸네요. 국가 형벌권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13조 311조 죄송합니다. 311조 모욕죄 조항 전부 합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명예훼손죄하고요.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처벌 조항 합헌입니다. 처벌 조항이 합헌이에요. 모욕죄 처벌 조항,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 합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과잉금 정치 위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때가 틀렸죠.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거랑 유사했던 게 또 이런 판례도 있었죠. 그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이 있었죠. 대한민국 욕하면 처벌하는 조항.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 이건 위헌이죠.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은 합헌인 거죠. 대한민국 태극기 불태우면 바로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이건 합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고요.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은 합헌입니다. 네.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고요. 국기 모독죄 처벌 죄송합니다.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 예. 대한민국 욕하면 이제 처벌하는 조항.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 위헌이에요.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에요. 예. 국가 모독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고요. 국기 모독죄 처벌 조항은 합헌입니다. 정리했죠? 국가 모독죄가 위헌이고요. 국기 모독죄가 합헌입니다. 국기 모독죄가 합헌이에요. 예. 정말 다르고 이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2번도 우리 이제 기출이었었죠? 죄송합니다. 최신 판례죠? 예, 최신 판례. 우리 최신 판례 수업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파란색이요.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상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 중 장교에 관한 부분 합헌입니다. 과잉금 정치 위반에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는 거 없습니다. 최신 판례 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3번입니다. 3번은 맞는 이야기죠.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다.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책 표현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정책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자, 21조 안에 우리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지문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이요. 파란색 합헌인데 5개 광고물 관리법 등 시행령 등 1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제9항 본문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해서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 합헌이죠. 예, 뭐 우리 이제 노 아무개 연예인 있었잖아요. 노땡땡. 자, 이 사람 자동차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 법률 자체가 합헌인데 지금 자기 자동차에 자기 얼굴 페인팅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다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그릴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 광고에 대한 방법을 규제하는 거예요. 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합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 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는 거 없습니다. 자, 이제 19번 볼게요. 19번이 이제 좀 논란이 많죠. 우리 지난번에 근데 이거 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경찰 저번에 간부 시험 7월달 말에 경찰 간부 시험 맞죠? 7월달 말에 이제 경찰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었어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그때는 이제 사회적 기본권 34조 제1항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법률상 권리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 지문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관련 판례들 제가 설명했었어요 수업 때.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꼭 봐라라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밑에 사회보장 수호권 나왔습니다. 19번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사회보장 수호권에 관해서 판례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판례 보면요, 산재보험 수호권이 나왔는데 자, 이거 이제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한 판례인 거죠. 산재보험 수호권에 관해서는 우리 기본소에 당연히 있습니다. 볼게요. 1번이요.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 수호권은 자, 헌법상의 권리 틀렸어요. 법률상의 권리이며 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또는 재해방 등과 관련된 적적 정권도 인정된다. 일단 헌법상 권리 이게 틀렸는데요. 우리 교재 454페이지 있습니다. 예, 이거 질문이 들어와서 아예 얘기하면 45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기본서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파란색 합헌이죠. 공무원 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이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 합헌이죠. 그래서 연금 기간 합산 규정인 거죠. 근데 계산할 때 일정한 제한 두겠다라고 하는 거 자, 합헌인 것이고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수상과 적절한 것은 아니다. 합헌이니까 목수피법 다 충족했습니다. 적절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거기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이요. 자, 3번이요.
3번 질문 맞는데 사립학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4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똑같은 판례예요. 예. 자 사립학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의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 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장려금이다. 그래서 특별 장려금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요. 교재에 있습니다. 454페이지에. 예, 그래서 예, 당연히 3번 질문 맞고요. 4번 볼게요. 4번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은 다 454페이지에 다 있는 판례입니다. 자, 4번 보면 파란색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에 고용보호법상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합헌입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없죠? 예, 그래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20번 판례 보겠습니다. 20번 판례는 이제 그래도 최신 판례를 출제를 한 것, 예, 그래서 20번 판례도 보면 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노동조합이 자, 파란색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도 자율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서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죠. 신고서 부분입니다. 신고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형식적 심사에 그친 겁니다. 그래서 신고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신고서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했었고요. 과임금 전칙이 위반돼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483페이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예, 테마 경찰원법 483페이지예요. 예. 그리고 밑에도 2번도 똑같습니다. 483페이지요. 3번도 483페이지예요. 4번은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해설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떻게 한 페이지에 다 나왔을까? 그래서 19번, 20번 아무튼 다 그냥 페이지 수 그냥 그대로 나온 건데요. 자, 보면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혼자. 출제자가 내 책을 가지고 들어갔나? 네, 그런 생각했는데 예, 어쨌든 2번 볼게요. 자, 헌법 33조 제1항에서 단체 협약 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 및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맞고요.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상의 규정을 유년샵 규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유년샵 조항 회사에 이른바 절대 노조가 있는 거죠.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을 때 이 노조에 먼저 가입을 해야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른바 유니언 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조직 강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인 거죠. 합헌 결정했었고요. 자,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고 있는 단체 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 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이제 틀렸는데 파란색 합헌이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수개가 있을 때 사장님이 각 노조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협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대표 노동조합을 하나 설정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대표 노동조합하고 사장님하고 협상한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인 거죠. 제29조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 협약안에 대한 확정 절차에 대한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임금 전칙에 위반해서 청구된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 침해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 노동조합을 설정하라. 그 다음에 사장님하고 협상하게 하라라고 하는 법률 조항 자체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거죠. 맨 끝에 침해한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단체 교섭권 침해하는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그 2차 이제 경찰 시험 이제 해설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막상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기본서 보는 거 굉장히 이제 잘 안 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본서 하나를 정해서 기본서를 이제 꾸준히 보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 5번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보는 것보다 기본서 하나를 정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다음번 시험까지는 최소한 5번은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게 어렵지 나머지 3, 4, 5번은 뭐 보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정해서 꾸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5년째 기출에서 거의 80%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서 꾸준하게 보시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 계속 하시라. 기출문제는 푸는 거 아니고 암기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 지문별로 나눠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또 최신 판례 이렇게 준비하시면 예, 뭐 다음 시험에는 뭐 예, 괜찮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